활주로로 접근하는 사고 여객기. 영상 속 사고 여객기는 착륙 시 사용하는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객기 동체는 그대로 활주로에 맞닿고 착륙 충격으로 불꽃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비행기가 바다가 이제 부딪혀 있는 상태고 계속 이제 스키드마트를 이제 발생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동체가 활주로와 직접 닿은 채 빠른 속도로 계속 미끄러져간 여객기는 결국 멈춰서지 못하고 활주로 끝 담장과 충돌했습니다. 곧바로 큰 폭발이 일었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꼬리 부분만 남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비행기 동체가 파손이 돼가지고 이렇게 형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꼬리 부분만 형체 좀 남아있고. 영상에 담긴 것처럼 착륙 순간 사고 여객기가 실제로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한 건지,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인지는 비행 기록 장치 분석 등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랜딩 기어가 고장나면 자동으로 하던가 또는 수동으로 하던가 그 방법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왜 안 펴졌는지에 대한 원인 조사는 정확하게 FDR 분석을 통해서 규명을 해야. 국토교통부는 상업용 여객기의 경우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까지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까지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사고 항공기는 무안공항 상공에서 조난 신호를 보낸 지 불과 2분 만에 동체에 착륙했습니다. 랜딩 기어, 즉 바퀴가 펴지지 않아 속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활주로 지면과 동체의 마찰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대와 충돌에 엔진이 고장났다고 해도 수동 레버로 랜딩 기어를 작동시킬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수동 레버도 아예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지는 향후 조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중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 거는 아마 시스템에 무슨 이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류 충돌로 인해서 엔진이 아웃된 거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짓기가 좀 힘들다. 동체 착륙에 앞서 무게를 줄이고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연료를 소모해야 한다는 게 항공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사고 항공기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항 외벽에 충돌한 걸로 보입니다. 조치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저희가 좀 시간대별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사고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조치가 아마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랜딩 기어 외에 항공기 착륙 때 속도를 줄여주는 날개 플랩도 펴지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철저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창밖으로 마이애미 공항의 활주로가 보이고 기내는 심하게 요동칩니다. 랜딩 기어가 손상돼 펴지지 않자 최후의 수단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한 겁니다. 비행기는 활주로 옆 잔디밭에 처박히듯 내려앉았고 오른쪽 날개가 지면과 부딪히면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화염을 뒤로 한 채 승객 126명은 무사히 탈출했고 3명만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두바이 공항 활주로에 몸체를 바짝 붙여 착륙한 여객기. 공포에 질린 300명이 비행기를 빠져나가자마자 기내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비행기 날개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폭발도 뒤따랐습니다. 이스탄불 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하는 듯하던 화물기가 꼬꾸라지듯 앞으로 쏠리더니 불꽃을 일으킵니다. 앞바퀴가 내려오지 않자 동체 착륙을 시도한 겁니다. 화물기라 일반 탑승객은 없었지만 조종사 2명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 이륙 직후 갈매기떼와 충돌해 엔진에 불이 붙은 여객기. 동체로 불이 옮겨 붙기 전에 공항 인근 옥수수밭에 동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탑승자 233명 가운데 74명이 다쳤지만 가벼운 부상이었습니다. 호주 교통안전국의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20년간 상업용 항공기가 동체 착륙을 시도한 사례는 78건입니다. 가까스로 동체 착륙에 성공해 대형 참사를 모면한 사례가 많지만 위험 부담이 큰 것은 분명합니다. 수평을 유지한 채 활주로에 기체를 내려야 하고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 어쩔 수 없는 위급 상황에서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